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어야지. 살 수는 있다. 자, 다시 보자. 자, conveying a lot of information in a single statement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a lot of information이 될 리는 없고 아마 conveying이 주어라면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동사가 is여야지. 요 수일치가 맞다면 엔간하면 맞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2번 같은 경우는 동명사 주어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동명사 주어는 항상 동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근거가 되더라. 됐죠? 얘도 사실 이거 지금 뭘 물어본 거냐면 얘들아 이걸 물어본 거거든. In a single statement는 주어가 아니야. A lot of information이 만약에 주어라고 생각하면 이거 아잖아. 근데 아가 아니잖아. is잖아. 그럼 뭐가 와야 돼? 앞에 동명사가 와야 돼. 이걸 물어본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판단의 근거가 얘가 동사가 됐다는 거지. 됐지? 요렇게 체크 하나 해놔봐. 자, 1번 같은 경우도 어쨌든 동사 문제였죠. 그럼 2번도 결과적으로는 동사에서 확인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 좀만 더 볼게. 자, 아무튼 다시 이 많은 정보들을 갖다가 in a single statement 한 문장으로 한 가지의 문장으로 단일 문장으로 전달하는 것은 is what compressions is all about. 뭐가 필요한 거래 결과적으로? 이게 압축이 필요한 순간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 주제는 뭐겠어요? 압축이죠. 그죠? 우리는 소재 전체가 압축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됐죠? And it is this type of compression.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어떤 이런 압축이요. That is responsible for difficulty in understanding poetry and mathematics. 그게 뭘 만들 거냐면 결과적으로 이 수학과 수학과 시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책임지고 있다. Be responsible for니까 책임지다. 근데 얘랑 지금 여기서 똑같은 표현이 무엇에 결국 탓을 하다잖아. 책임지다니까. 탓을 하다랑 똑같은 거라서 뭘 써도 되냐면 contribute to, attribute to를 써도 돼요. 선생님 contribute는 공헌하다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범죄에 공헌하다도 써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그냥 탓을 하다로 쓰시면 돼. 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또 맞아요? 여기 for가 나왔지. 전치사가 나왔지. 여기 to도 뭐였죠? 둘 다 전치사였지.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수도 있어. 다시. 자, 뭐에 탓을 하냐면 결과적으로 수학과 이 시를 어렵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이러한 종류의 컴프레션 때문인데 그럼 아마도 이 that은요 앞에 있는 this type을 갖다가 꾸며주겠지. 그지? 컴프레션을 꾸며줘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단수야. 단수니까 동사 is가 온 거겠죠. 그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얘는 주격관계대명사죠. 주격관계대명사. 뒷문장이 불완전했어요. 다시. 뒷문장이 왜 불완전하냐면 여기서 바로 끊었을 때 바로 동사인 거잖아. 그럼 that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딱 하나밖에 안 돼요. that이 나오지 않을 조건인지 이거 쓰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본 건데 that은 언제 못 쓰이냐면 위에다 쓸게. 문법이라 필기가 좀 많아. that은 언제 못 쓰이냐면 앞에 컴마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때. 근데 계속적 용법에 that인 거지 실제로 이게 그냥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컴마하면 또 그땐 또 돼. 알겠지? 그래서 컴마로 외워두면 안 되고 이게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꾸며주냐 안 꾸며주냐 좀 해석으로 좀 풀어야 될 거예요. 계속적 용법일 때는 that이 쓰일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전치사 뒤에 쓰일 수가 없어요. 가령 for that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두 가지가 쓰이지 않는 점인데요. 그 와중에도 이 두 번째 항목은 쌤이 예외가 있다고 했지. 그 예외가 except that과 in that이죠. except that은 무엇을 제외하고 라고 해석이 되셔야 되고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반드시 해석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만 돼. 그래서 옛날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in that인데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이 안 돼. 그래서 틀린 적이 있었어. 형태만 보고 풀면 안 되고요. 문법은 반드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해석으로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렵겠다. 어쨌거나 그걸 물어봤는데 여기 뭐 앞에 컴마도 없고 전치사가 쓰인 것도 없으니까 that을 써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아는 정보를. 자, but 그러나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근데 차이점이 있대. 오케이. 이 지문 전체는 컴프레션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 같네. 그래서 요게 주제가 되겠죠. 자, 이 둘 간에는 아무튼 좀 큰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는데 수학에서의 압축은 is vertical. 어때요? 수직적이고 반면에 while은 반면에라고 해석되기도 해요. 뭐뭐 동안에도 맞지만 여기서 그냥 however랑 똑같은 것 같아. 벗이나 poetical compression 시에서의 압축은요 is horizontal. 수평적이에요.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it's mathematic many stages. 많은 단계에서 이런 수학에서요. built 뭘 할 거냐면 만들어요. 뭐를요? Like flowers one upon the other. 그러니까 한 층 위에 다른 층을 세우는 거랑 똑같게 hidden within single statement. 어떻게 할 거냐면 한 문장에 한 가지 언급에 단일 언급에 혹은 단일 문장에 뭘 만들 거냐면 이런 의미들을 다 숨겨 놓는다는 거야. 자, 이 문장의 이상한 점을 찾아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거든. 이 문장의 이상한 점 빨리 찾아. 정상이 아니야 이 문장은. 답이야 4번이. 왜 답인지 얘기해봐. 동사가 맞아, 동사가 없어. 잘했어. 주어는 없어도 돼. 주어는 생략될 수 있거든. 혹은 주어는 이상한 데 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뭐는 없으면 안 돼. 동사가 없으면 안 돼. 이 문장에서는 전부 다 PP로 쓰였어. 됐지? 빌트도 PP야. in 어쩌고는 없어진 거잖아. 심지어 컴마니까 이거 삽입절이잖아. 이거 없어도 돼. 없어도 되면 빌트가 PP야. 그럼 뭐는 적어도 있어야 돼. 동사는 있어야지. 그치? 그런데 아마도 이 문장 전체의 주제가 뭐 수학이겠죠. 수학이라고 치면 수학은 숨겨지는 거니까 수동태로 쓰여서 are hidden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사실 얘는 실제로 주어가 누구냐면 요거 해석을 해보면 요 앞에 있는 mathematic은 요렇게 꾸며주고 이게 주어예요. 요 문장 좀 이상해요 사실은. 컴마를 쓴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컴마를 지금 잘못 쓴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in mathematics에서 수학에서 많은 단계에서 뭐가 built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한 층에서 한 층을 쌓는 것처럼 되어 있다니까 사실 얘는 분사 구문이거나 얘를 꾸며주는 거야. 근데 주절의 주어가 얘니까 사실 상관없어. 분사 구문으로 봐도 돼. 그러면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진 많은 단계들은 are hidden. 그래서 주어가 복수라서 동사에 a가 쓰이고 단계 입장에서는 숨겨짐 당하는 거니까 수동태로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점에서 4번은 동사 확인 문제가 되겠네요. 첫 번째로 동사 확인 문제. 동사 확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많이 얘기할 건데 이거는 결국 뭘 쓰라는 얘기냐면 접속사 플러스 1은 동사의 개수, 그러니까 그 문장에 동사가 있니 없니를 보라는 거였고 여기다가 이제 올바른 답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수일치와 그 다음에 시제일치를 해줘야 되는데 시제는 전체적으로 그냥 뭔가 이렇게 그 지금의 주장을 하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현재형을 써요. 그러니까 시제는 그냥 현재형을 맞춰준 거고 수일치랑 그 다음에 태를 맞춰주면 됐다. 수동태. 태를 맞춰주는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시에서요. Many distinct idea. 아주 많은 어떤 다른 개별적인 어떤 이런 아이디어들은 not necessary. 이거 반드시란 표현이거든요. necessary. 반드시 뭐 할 필요는 없냐? vertically order. 아주 수직적으로 순서가 된 이런 표현이야. 순서가 만들어진 이런 표현이니까 order 하면은 아무튼 수직적으로 배치될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많은 다른 아이디어들은 are compressed. 이해되니? 아까랑 똑같은 문장 구성 형식을 이용했어요. 다시 내 형광펜질로 1대1로 비교해 줄게. 자, 위에 문장도 주어가 나오고 나서 PP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 나왔죠. 마찬가지로 밑에 문장도 주어가 나오고 나서 PP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어요. 우리 수능은 이게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인 게 특별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수능은 어떤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동일한 문장 구조나 동일한 문법 사항들을 두 문장 이상 배치시켜줘요. 얘 같은 경우 더 좋은 게 같은 문장 구성을 해놓으면 뭘 비교하기 좋아? 문장 구성은 똑같은데 내용만 다르면 되잖아. 시랑 수학을 비교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을 맞춰주는 거야. 됐죠? 그렇게 해놓고 마치 병렬로 배치된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되게 잘 만들어낸 문제예요. 잘 쓴 거야 글을.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시면 4번이 틀린 걸로 알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형광펜질에서 얘하고 얘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렇게만 비교해도 단순하게 아가 나와야 된다는 것 정도는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겠네. 자, 아무튼 이거는 수직적으로 순서가 되어졌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are compressed 뭘로 되어진다고? 한 가지 표현으로 압축되어진다고. 됐죠? This is why 이것은 이유래요. vague understanding 아주 애매한 어떤 이런 understand 모호한 어떤 이해가 이 포이트리에서 시에서의 어떤 모호한 이해가 causes no harm 큰 어떤 피해가 없는 이유인데 while a hazy compression of mathematics 근데 이런 똑같이 모호한 요 hazy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알겠지? 잘 알아두셔야 돼. 우리 능률북화 어원편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모호한 섹션에 베이규에 헤이지가 없어. 내가 확인해봤거든. 없어서 이걸 외워두세요. 어쨌든 수학에서의 어떤 모호한 표현들은 gets back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다시 복귀시키게 한다는 거지. in a later stage 다음 이후 단계로 when the next floor is built 어떻게 뭐가 만들어질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수학이라는 거는 학문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너네 미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1차 함수가 있잖아. 1차 함수가 있어. 어렵죠? 간단하게 얘는 그래프야. 그림이야. 그림을 그리려면 개형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전에 뭘 가르쳐요? 1차 방정식을 가르쳐요. 근데 방정식 가르치기 전에 뭘 가르쳐야 되지? 뭘 가르쳐? 기억나? 1학년 때? 우리 뭐 배웠어? 중딩 때? 단아득하지 그치? 어제 배운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배운 걸 하라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방정식은 x, y, z 여러분들 Z 안 배울 거니까 x, y에 대한 얘기를 배운 거잖아. 그러면 이 x가 미지수라는 숫자야. 약속이잖아. 맞잖아. 그래서 우린 뭘 배웠냐면 사실 치환을 배워요. 병신이 아니고서나 치환을 배우지 않으면 x가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고 y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대문자 x, 대문자 y도 생기고 나중에 그 상수 k도 쓰이고 c도 쓰이고 이상한 단어도 다 쓰이잖아. a, b, c, d, e로 다 연결해 놓잖아. 이게 뭔 의미인지가 결국 얘는 숫자야. 나는 치환의 개념을 사실 먼저 배우게 되어 있어요. 하도 오래전에 배워서 까먹으신 거야. 학원에서 한 번에 야 씨발 이거 외워 이렇게 해가지고 방정식 푸는 걸 가르쳐서 치환이 중요하지 않다. 시험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까먹은 건데 원래 이렇게 갔죠. 무슨 얘기야? 단계를 가져요. 이걸 우리가 1층을 안 밟고는 2층을 못 가는 거랑 똑같아요. 밑에 게 없으면 위에 걸 못 배워요. 그리고 여기까지 배워야지만 함수를 반드시 배울 수 있어. 뭔 얘기냐면 단계를 가져. 수학은 그래서 나름대로의 위계를 가지고 그 위계가 수직적이야. 맞지? 절대 아래 위로 못 가잖아. 근데 시는 내가 이걸로 치환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동건이는 시우다. 혹은 동건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연우랑 시우는 사실상 병렬적인 존재잖아. 내가 시우를 모른다고 해도 연우를 알면 이해가 가능한 거고. 맞지? 연우랑 시우를 모른다고 해도 이후에 나올 어떤 표현을 알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시우이자 연우이자 동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수평적이지. 관계가 대등해요. 수학은 관계가 대등하지 않아요. 그걸 vertical과 horizontal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난 이게 되게 좋은 소재라고 보거든. 주제만 정리할게. 이 위에 형광펜질 하나만 하면 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차이점이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수학은 버티컬한데 포에트리는 호리전틀해요. 이게 어디 나왔어? 내가 지금 형광펜질 친 게 문장 전체 위야 중간이야 아래야? 그래서 이게 중괄식이야. 중괄식은 원래 제일 어려워요.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중괄식. 선생님 왜 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워서. 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 질문은 어쩔 수 없어서 왜? 컴프레션을 먼저 설명해야 압축이 뭔지를 설명해줘야 차이점을 얘기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래서 2단 구성으로 한 글이라서 아마 이렇게 자르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주제가 여기에 있고 이런 문제들은 항상 ABC 순서 추론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풀기가 난해해요. 써놓을게. 이렇게 쓰자. ABC 혹은 순서 추론 문제로 내면 그 지점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항상 고난도야. 뭐가? 중괄식이요. 됐니? 근데 내가 순서 추론은 그럼 무슨 문장을 얘기하는 거겠어? 당연히 요 문장이다. 우리 주제문을 순서 추론으로 내면 요걸 기점으로 내용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나와야 되고요. 심지어는 다음 표현에 뭐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자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이렇게 하면서 주제를 한 번 더 부연 설명, 즉 상수를 하기 때문에 요 위치가 되게 중요해. 엄청 중요해. 됐죠? 그래서 2번이 쌤 생각에는 되게 좋은 문제이다. 내신을 출제하기도 되게 좋고 여러 가지로 좋다라는 점. 또 하나. 자, 5번은 그럼 뭐냐면 주어 동사인데 요거 일형식이잖아. 수동태니까. 쌤 수동태는 그냥 완전 문장으로 보자고 얘기했죠. 그죠? 원래 엄밀히 따지면 이 형식이지만 문법에서 수동태, 즉 is, built 전체를 하나의 동사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얘를 일형식으로 본다면 주어 동사라는 일형식이 돼서 뒷문장 완전이니까 뭐가 쓰여도 돼요? 관계부사, 즉 when이 나와도 되죠. 뒷문장 완전하니까. 그러면 사실은 5번도 보세요. 5번도
관계 부사 혹은 관계 대명사를 물어본 문제야. 뒷문장 완전이냐 불완전이냐를 물어본 거거든. 이 경우에는 완전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동사를 물어본 거나 다름이 없어. 왜? 요 수동태가 뒤에 뭐가 와야 되나요? 안 와야 되냐요? 그게 완전 불완전의 차이인 거잖아. 그러니까 봐봐. 1번은 동사 문제, 2번도 동사 문제, 3번은 동사 문제는 아니지만 관계대명사 문제였지만 판단하려면 동사가 바로 뒤에 나와 있어야 되니까 동사 문제 일부 있고, 4번은 아예 동사 문제였고, 5번도 동사 문제는 아니지만 판단하려면 동사를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너네들 문법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수능에서 나온 21번 문제, 즉 문법 문제를 다 이렇게 21번이 아니지 29번이지 다 깔아놓고 걔만 분석을 해보면 동사가 답이 될 확률이 90%에서 95%야. 요새는 좀 많이 떨어져 가. 도대체 왜 떨어져 가냐면 이런 게 많이 나와. 5번이나 2번 같이 100% 동사는 아니지만 답을 내려면 동사 문제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거의 항목은 동명사가 돼 있다든가 혹은 when이 돼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나갈이 된 것들. 그러면 압도적으로 결국 동사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그지?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수능은 너네한테 중요한 걸 낼 거야. 너네가 틀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너네 틀리려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 너네가 영어를 할 거면 이걸 외워야 돼,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그래야 너네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자격이 생긴다고 보는 거니까. 그럼 이 교과 과목에 대한 어떤 해석을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사예요. 됐니? 그래서 너네가 한국어하고 달라요. 너네가 미국 가서 얘기를 할 때 동사만 맞춰서 얘기하면 얘기가 돼. 좀 틀려도 단어가 좀 틀리고 스펠링이 틀려도 동사가 어느 정도 맞으면 아무도 너네 말을 오해하지 않아. 근데 동사가 틀리면 당연하게 의사소통 자체가 안 돼요. 우리나라 말이랑 그래서 달라. 우리나라는 뭐만 해도 돼. 명사만 나열해도 돼. 됐어? 왜 이거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이거 저거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도 대충 의사소통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결국 내가 이걸 사냐 안 사냐라는 동사에 조금 더 초점 맞춰져 있어서 그게 좀 어려워요. 됐죠? 여러분들 단어 외울 때도 명사를 물론 외우는 건 도움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사를 더 많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게 훨씬 더 너네한테 좀 도움이 될 거니까.